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프랑스 TF1 채널을 비롯해 공영방송사에서 한국에 대해 여러 기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한국을 보도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저는 마리 르블랑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파리의 화창한 봄날, 편집장 니콜라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리, 아주 흥미로운 기획이 있어. 한국의 재난 대응과 협력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야. 순간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국? 제가 알기로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가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재난 상황에서 항상 빠르게 대처한다는 보도가 많아. 왜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협력하는지 알아내야 해. 저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코로나19 대응, 산불 진화. 모두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돋보인 사례들이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항상 각색되기 마련입니다. 니콜라, 이건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요? 어느 나라든 재난 상황에서 협력하기 마련이죠. 니콜라는 빙그레 웃었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이 협력 문화가 실제인지 아니면 미디어가 만든 신화인지. 이틀 후, 저는 파리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 사이로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 도생이 당연한 곳이죠. 서울은 어떨까? 서울에 도착하자 취재 파트너인 한국통역사 지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 씨, 환영해요. 프랑스에서 오랜 여정 힘드셨죠? 지수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길, 한국의 첫인상은 빠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죠. 사람들도 자동차도 심지어 공항 이동 시스템도 파리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지수,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항상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나요? 네,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위기 상황에서의 협력이에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제 한국 취재는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협력 문화가 실제일까요? 아니면 잘 포장된 이미지일까요? 저는 냉철한 시선으로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둘째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첫 취재 장소는 삼성역 인근의 한 재난 대비 센터였죠. 지하철은 파리보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 지하철이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하면 무례하다고 여겨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빠르게 내리면서 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파리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예상치 못했죠. 제 가방, 누군가 가져갔어요. 지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도둑이에요. 저 남자가 가방을 훔쳤어요. 놀랍게도 주변 승객들이 즉시 반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문을 막았고 다른 여성은 영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이들은 도둑의 뒤를 쫓아 플랫폼으로 뛰어나갔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걱정 마세요, 마리 씨. 곧 찾을 거예요. 지수의 말처럼 불과 10분 만에 영무원이 제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훔친 사람은 다른 승객들에게 붙잡혔고 역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네요. 파리였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영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시민들이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수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분실물 회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서울은 더 높죠. 취재 장소로 향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마치 시스템처럼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협력했죠. 팔이었다면 아마도 각자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 썼을 겁니다. 지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왔을까요?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일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협력 문화,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취재 사흘째, 강남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큰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였어요. 강렬한 충돌음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세상에 사고가 났어요. 프랑스 기자로서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한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일으켰고 다른 사람은 도로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심지어 인근 약국에서 누군가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죠. 지수,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시민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광경이 흔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체증이 생기자 몇몇 남성들이 즉시 교통정리를 시작했어요. 신호등처럼 손짓하며 차량들을 안내했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장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간혹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한두 명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일종의 시민의식이죠. 경찰이 도착하고 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현장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의 사고 현장. 두 상황 모두 한국인들은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지수, 이런 협력 정신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한국은 5,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과 자연재해를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함께해야 산다는 교훈을 배웠죠. 특히 최근 몇십 년간 급격한 산업화와 여러 국가적 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정신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협력 마이너스 단순한 친절이 아닌 집단적 행동 양식.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지방의 작은 마을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과연 서울 밖에서도 이런 협력 정신이 살아있을까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해알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시장과 어촌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지수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마을의 협동조합을 취재하기 위해 왔죠. 이 마을은 2010년 큰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놀라운 속도로 복구했다고 해요. 마을 입구에서 협동조합장 김민호를 만났습니다. 60대의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민호의 안내로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갓 잡은 생선,
밝은 색의 과일, 말린 해산물이 가득했어요.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시장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 순간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해 이리저리 뛰었죠. 하지만 그 혼란은 채 1분도 지속되지 않았어요. 김민호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화 체계대로 움직입시다. 1조는 소화기, 2조는 물통.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즉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왔고 다른 이들은 물통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노인들도 각자 자리에서 질서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지수, 이 사람들은 소방관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주민들이에요. 하지만 이 마을은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불이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단 10분이 걸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식이죠. 김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불과 태풍이 많아서 스스로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면 늦으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강남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의 화재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협력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 한국인들은 정부나 당국의 지시 없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나요? 네, 그게 한국의 특별한 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찾아 돕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디어의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협력 문화는 분명 실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 박지영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협력 문화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학문적 관점에서 듣고 싶었죠. 박 교수님, 제가 지난 며칠간 목격한 한국인의 위기 대응과 협력 정신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박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예로부터 두레와 품앗이라는 협동 노동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서로 도와주는 전통이죠. 이런 협력 문화가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그런 전통이 사라졌을 텐데요. 물론 형태는 바뀌었지만 정신은 남아 있어요. 특히 국가적 위기 때 두드러지죠.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아시나요? 금모으기 운동?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박 교수는 IMF 경제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 부채를 갚는데 도움을 준 사례를 설명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금을 정부에 기부한다니.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도 있었어요. 전국에서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해변의 기름을 닦았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20만 명이요? 정부가 동원한 건가요? 아니요, 자발적으로요. SNS와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듣고 스스로 왔죠. 심지어 교통비와 숙박비도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송파구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어요. 지수, 저 학생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나요? 지수가 잠시 귀 기울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대학생 봉사 동아리인가 보네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협력 문화는 단순한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와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형성된 생존 본능이자 사회적 DNA였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죠. 그게 우리의 가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겠죠. 내일은 일상 속에서의 한국인 협력을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도 이런 정신이 살아있을까요? 취재 일정 6째 날,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과연 협력 정신이 유지될지 보고 싶었어요. 지수, 파리의 출근 시간 지하철은 아수라장이에요. 서울은 어떨까요? 지하철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파리와 달리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노약자석은 비워두었죠. 두 정거장을 지나자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는 미소와 함께 앉았죠. 팔이었다면 한두 명이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인데 여기선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다니. 지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강해요. 자리 양보는 기본 예절이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가방을 떨어뜨리자 주변 승객 셋이 동시에 몸을 숙여 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가방을 건넸죠. 아무도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행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친절함이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다르군요. 지하철에서 내려 강남역 인근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방송국 PD 이수진과 미팅이 있었어요. 이수진은 사회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PD였죠. 마리 씨, 한국의 첫인상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 편견이 많이 깨졌어요. 한국의 협력 문화가 이렇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지금까지의 경험을 인터뷰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협력 문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진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프랑스와 한국 두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좋아요.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수진은 기쁘게 동의했어요. 이틀 후 인터뷰가 예정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이수진은 저를 안내하며 인터뷰 진행 방식을 설명했어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리 씨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 특히 협력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제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정부나 당국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개인이 나서는 경우가 드물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하철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을 때 주변 시민들이 즉시 협력해 되찾아 주었죠.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경찰이 오기도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를 했고요. 화재 사건, 노인을 돕는 모습 등 제가 목격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진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마리 씨, 이런 경험이 프랑스 기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이런 강한 공동체 의식과 협력 문화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는 90분 동안 진행되었고 이수진은 2일 후 방송될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 기자 정도로 여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방송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지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마리 씨, 인터뷰가 대박이에요. SNS에서 클립이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인터뷰 클립이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겼고 각종 뉴스에서도 인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와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 차이를 비교한 부분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편집장 니콜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 내 인터뷰가 프랑스에서도 화제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나라가 있어? 라고 묻고 있어. 당장 추가 취재를 해서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들자.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인터뷰가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한국 언론의 반응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마리 씨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어요. 프랑스 기자가 본 한국의 협력 문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같은 제목으로요. 이수진도 전화로 상황을 전해왔어요. 시청률이 평소보다 2배나 높았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마리 씨의 솔직한 시각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특별한 문화였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협력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묻고 있어. 어떻게 그런 사회가 가능한지,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지. 공항으로 가는 길, 마지막 취재를 위해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라 많은 가족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지수에게 물었어요. 아, 자원봉사 단체에서 공원 청소를 하는 것 같네요. 가까이 가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유니폼도 없었고 그저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있었죠. 주말에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 순간 제 취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의 협력 문화는 위기 상황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때 더 강하게 빛나는 이유였죠.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는 저에게 단순한 기사 작성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이었죠. 지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의 협력 문화가 과장됐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회는 비슷할 거라고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달라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떠나는 지금,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가방 분실 사건, 교통사고 현장, 시장의 화재, 그리고 일상 속에서 본 수많은 작은 협력의 순간들.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식을 바꿨어요. 한국의 협력 문화는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제도에서 나온 건가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함께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제 취재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했어요. 지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건 우리의 가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공동체 의식, 위기 속의 협력은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더 개인주의로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스마트폰 속 세계에 빠져들고 이웃과의 연결은 약해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특집 다큐멘터리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프랑스 기자지만 한국에서 배웠다. 진정한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문화를 지키는 것임을.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의 협력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프랑스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한국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파리에 도착해 니콜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말이, 내가 달라졌구나. 한국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콜라,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한국 소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협력의 정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결국 사회의 진정한 힘은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얼마나 돕고 의지하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당연시 여겼던 행동들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